그러니까 이게 45세 여자고요. 남자는 이제 51세 유부남입니다. 여자는 이혼녀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2011년에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연 관계가 발전했었고, 또 2014년쯤에 남성이 이별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집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수면제를 든 홍삼액을 먹입니다. 남자가 잠이 드니까 손발을 묶은 다음에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죠. 근데 남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결박을 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야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 라고 흉기로 머리까지 내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강간 미수와 흉기 상해대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네, 이게 첫 기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성이 남성을 뭐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사례들이 있었죠. 네. 근데 예전 형법에 보면은 분열을 가늠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게 되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예. 네. 형량이 완전히 틀려요. 강간은 3년 이상인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사람을 강간한 자는 다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똑같이 강간죄 처벌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가 이 개정된 형법이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강제추행보다 강간죄가 훨씬 형량이 많다 그랬는데 네. 지금 사건 브리핑해 주신 이 사건 뭐 손발을 묶고 뭐 나중에 머리도 때리고 수면제를 타고 이런 부분 형량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단은 흉기 상해가 좀 크고요. 강간 자체는 미수입니다. 강간 미수고 사실은 뭐 수면제를 먹고 잠깐 잠든 거지 뭐 속된 말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합의가 됐느냐 안 되느냐인데 글쎄 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그 남자 가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 이게 사건이 커지는 거를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본인도 가정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구속은 됐지만 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여성의 강간죄 처벌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예전 법 같은 경우는 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개정된 거고 똑같이 형량은 똑같이 나가는 게 맞는데 다만 둘 사이의 관계들 같은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때는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처럼 이렇게 뭐 폭행이나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형량은 조금 남자가 여성을 강간한 것보다 조금 작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느낀 게 이 여성분이 정말 집착의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 여성분이 다른 남성분 만나서 잘 사셨으면 그게 최고의 복수인데 네. 이분한테 집착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범죄자가 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는 남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에 2013년에 이제 형법이 개정되면서 군 형법도 개정이 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뭐 동성 간의 어떤 그렇죠. 강간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 뭐 트랜스젠더 같은 예.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간 이런 부분도 좀 구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군형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필요하죠. 일반 왜냐하면 군대에는 사실은 동성 간 성폭행이 은근히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군형법도 똑같이 개정이 된 거고 트랜스젠더 문제는요. 그 사실은 트랜스젠더가 예전에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얼마나 예.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은. 근데 그때도 강간죄 적용이 안 되고 강제추행이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야 트랜스젠더는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염색체 자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야. 그래서 이제 강간으로 볼 수 없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형법 개정되기 전에도 판례가 네. 바뀌어가지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여자로 봐줬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형법이 개정됐으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도 완전히 이제 강간죄로 처벌되게 되죠. 근데 강간 이제 피해자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폭행 같은 경우도 최근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경우 많죠. 굉장히 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뭐 매 맞는 남편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한테 맞는 남자도 맞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처벌받는 거 똑같은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아무래도 남자가 여성을 때리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뭐 상처라는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형량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여성의 폭행이 남성의 폭행보다 조금 형량이 덜 나올 수도 있죠.